1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르내리고 있고 중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밤사이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추위 걱정은 없겠고 현재 원주 지방의 기온이 영하 4도, 한낮 기온은 3도에서 10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 떨어지겠고요. 또 미세먼지는 찬바람에 밀려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예비문화도시 영월군이 최종 문화도시 선정의회 조직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영월군은 문화도시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준비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영월군의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준비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강원도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강원마트가 설맞이 60% 할인 계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마트는 강원도 지역 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설맞이 강원마트 할인 계획전 소식도 들어보고요. 또 길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나눔과 꿈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며 3대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효도 가정에 분기별로 5만 원의 효행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만 85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3대 이상의 가구가 함께 원주에 3년 이상 살고 있는 가구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원주시는 2018년부터 효행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효도 과정의 분기별 5만 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성군이 성평등 관점에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여성 친화 도시를 실현합니다. 흥성군은 지난달 여성가족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됨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여성 친화 도시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미온단위 지역으로 사업을 확산시켜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장류 1번지 영월 매주가 홈쇼핑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월군과 영월농협은 영월 된장 만들기 매주 키트가 올해 첫 홈쇼핑에서 3,300세트를 판매해 2억 3천만 원의 매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홈쇼핑에서는 한식 대추합 시즌 3에 출연한 된장명인 허진 씨가 출연해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영월 콩의 우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예비문화도시 영월군이 최종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 문화도시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준비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문화도시준비단 정대권 준비단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정대권 단장님 나오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영월군이 문화도시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준비단을 꾸렸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준비단장이 임명이 되셨나요? 네.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 네. 먼저 네. 이 준비단 구성은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요? 네, 우리 군 문화도시가 지난해 12월에 이제 hợp성 속에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올해는 이제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중요한 해입니다. 행정과 센터 그리고 이제 중간 조직 간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준비단은 기존 문화도시 지원센터 그리고 영월문화재단이 함께 협업 구조로 가기 위한 매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센터와 재단의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공유, 그다음에 업무 협업 구조를 만들고 때로는 사업 배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문화도시 사업을 전담하게 되고요. 재단에서는 문화예술인 인력 양성 사업,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준비단은 어떤 분들로 좀 꾸려졌습니까? 기존의 준비단이라고 해서 무슨 체계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이제 센터와 문화재단을 매개 역할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업무 배분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해 12월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의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이제 네.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추진해 최종 문화도시로 선정될지 행보가 이제 네. 기대되는데 네, 이번 사업이 잘 돼야 이제 최종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준비단 구성으로 어떤 사업이 좀 추가로 진행이 될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준비단을 만들었다 그래도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그 행정과 센터 그리고 중간 조직을 연결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가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지난해의 경우 행정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올해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행정은 예산 확보, 또한 행정 내부의 행정 지원 협의체 운영 그리고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맡게 되겠고요. 준비단은 행정을 제외한 중간 조직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네. 자,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월군이 문화도시로 다양한 이제 변화를 이룰 네. 것으로 네.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네. 오는 2027년에 있을 제 60주년 단종문화재 기념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군은 이미 이제 문화도시였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준비에서 1791년 정조 때 세운 장궁의 배식단, 67년 초군 목피 시절에 주민 스스로 단종문화재를 탄생시켰고요. 2000년에는 주민들이 동강댐 백지화를 이끌어냈고 2008년에는 전국 유일 박물관 특구 중 어느 도시보다도 성숙한 문화적 역량과 시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문화도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종문화재 60주년 준비는 이미 2019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한 대토론회를 이미 3차례 마쳤고요.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차근차근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예비 60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60주년 행사는 문화축제로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인데요. 차근차근 잘 준비하겠습니다. 결국 처음 단종문화재가 시작이 그랬듯이 단종문화재는 온전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화도시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도 아마 우리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단종문화재가 큰 기여한바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만약에 이제 1년 동안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좀 주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소득은 법정 문화도시라는 브랜드를 갖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문화적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겠고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아마 지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총 예산은 5년간 130억 원입니다. 국비 포함 200억 원까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규모에 맞게 예산을 계획했고요.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5대5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지원이 되네요. 이게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업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산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도 이제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영월 지역 주민들이 누릴 문화 상당히 좀 대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릉 도깨비 놀이 상설 공연, 충의공 어몽도 기념공원 조성, 또 영월 문화원 육성 등 다양한 또 문화예술 지원도 이루어지겠죠. 네, 장릉 도깨비 놀이의 경우는 장릉 마을을 중심으로 내려온 도깨비가 단종을 소화한다는 설화를 모티브로
한 마등극 형식인데요. 올해로 4년째 상설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 80회 공연을 이제 장성해 됐고요. 올해는 100회로 늘려서 관광지 순회공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릉 도깨비 놀이가 탄탄한 스토리, 배우들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군을 대표할 만한 콘텐츠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대략 한 10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영월문화원은 향토문화진흥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중요한 회복기관입니다. 문화도시를 주시는 데 있어서 또한 어몽도 기념공원은 담당 부서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역 주민께서도 이제 문화 혜택을 누리겠습니다만은 이로 인한 또 관광 효과도 상당히 좀 기대할 맞습니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영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영월의 대표 관광지 어느 곳을 좀 선호하고 많이 찾는지요? 요즘에 좀 핫한 관광지로는 영월에 지금 주천면에 있지 않은 2020 관광의 별을 수상한 와이파크가 있고 최근 개장한 관광센터, 영월 관광센터 그리고 새롭게 실감 콘텐츠를 부과한 별마루 천문대 등 요즘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찾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군 전체가 자연과 문화재가 어우러진 문화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여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천혜의 자연을 찾는 맞습니다. 특혜를 톡톡히 또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월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야영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다녀갔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정확하진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한 130만 정도 찾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아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의 매출이 다 줄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매출이 가장 는 지역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영월군이 또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나 또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요. 네, 가장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시민역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얘기고요. 결국 문화도시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이고 문화도시 사업도 결국은 시민 영혼을 키운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예기도시 사업을 준비하는데 한 10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 주민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문화도시 최종 선정까지 영월군의 다양한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문화도시준비단의 정대권 준비단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강원마트가 설맞이 특별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강원마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강원마트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처음 설립됐습니다. 지난 2002년 개설돼 올해 20주년을 맞았고요.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착한 쇼핑몰이라는 슬로건으로 쇼핑몰이 운영되는데요. 이 강원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상품들로 강원도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 특산품으로 생산된 우수 가공식품과 가공제품입니다. 게다가 입점 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마트를 운영해 착한 마트라 불리는데요. 현재 강원마트에는 809개 기업이 입점해 있고 18,000여 개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강원마트를 통한 지역 특산품 판매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 오태석 본부장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 2022년이 앞서트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스템이 좀 금년에는 아주 최신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요. 강원마트 20주년 기념 행사로 할인 행사가 이제 연중 내내 많이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브랜드 런칭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마트라는 명칭이 이제 저희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끝나고 나면 강원마트 어디로 가야 되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온라인 쇼핑몰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지금 변경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좀 저희 강원마트에서 많은 상품을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그다음에 청취자 여러분, 요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데요. 힘내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마트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최대 60%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을 진행 중이라고요? 네, 강원마트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여러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오는 2월 2일까지 전 국민이 강원도상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맞이 행사는 5만 원 이하 실속 선물 세트인 강원설 가심비 기획전, 5만 원 이상 프리미엄 선물 세트인 강원설 럭셔리 기획전, 또 한과, 황태, 전통주 선물 세트인 설준비 추천 아이템, 그리고 가공식품, 건강식품인 손쉬운 선물 기획전 등 다양한 특가 상품과 테마 기획전을 준비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제공합니다. 또 이 설 기획전 상품을 5만 원 이상 구매한 강원마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22명에게 강원마트 적립금 5만 원을 제공하는 쇼핑 지원금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 강원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착한 상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는 수수료 없이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또 기업들이 스스로 온라인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축 교육 지원 또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마트 입점 기업인 원주 해성기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강원도 기업이라면 꼭 입점을 해서 강원도 건강한 먹거리를 선보이고자 입점을 처음에 하게 되었고요. 이제 입점 후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고, 현재까지 또 꾸준히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분들이 강원도 우수 상품을 강원마트에서 많이 찾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호떡이랑 감자떡을 선택해서 수출로도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성식품을 비롯해 강원도 우수 상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강원도 공식 쇼핑몰 강원마트 앞으로도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강원마트 상품들을 더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또 있다고요? 네, 강원마트는 행사 기간 동안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 행사와 연계해서 도내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선착순 30% 할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또 이번 할인 기획전에는 강원마트 입점 기업 중 143개 기업이 참여하는데요. 오는 26일까지 11번가와 쓱닷컴에서도 이 쇼핑몰에 등록한 강원마트 상품 특가 할인이 진행됩니다. 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철원 오대쌀과 같은 질 좋은 상품을 1월 중순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원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강원마트 설맞이 기획 특별전 소식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눔과 꿈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공모사업 선정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김선기 사무국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선기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먼저 소개 좀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조합은 2004년 9월 달에 노숙인을 위한 신흥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 조합원이 253명인데
이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좀 형편이 어려우신 조합원이 한 202명 되십니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재무상담, 채무상담, 그리고 생활상담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교육사업,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소액대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네. 네. 이 갈거리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을 지닌 이름인가요? 흥원면 대안리에 있는 지명인데요. 네. 칡갈자에다 클 거자를 쓰는데 이게 칡이 많이 나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려운 이웃들이 보릿고개 넘기기 위해서 이제 칡을 드시고 살았던 동네 이런 유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조합의 곽병은 이사장님께서 91년도 8월 달에 갈거리 사랑초리라는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뜻이군요. 갈거리. 네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나눔과 꿈 수행기관으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셨는데 이 공모사업으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고 이 지원으로 어떤 사업을 좀 하시게 되는지요? 예, 이번에 이제 선정된 거는 공모 사업인데요.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 사업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생활 자립을 위한 갈거리 은행 운영이라는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 2억 7,7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갈거리 은행 운영인데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아니고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제 허용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제 증감자 활동이나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 등을 활용을 해서 금융권 이용이 매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다양한 금융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갈거리 은행에서는 그 재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의 가용소득 증대를 좀 돕고 그다음에 채무 상담을 통해서 빚의 고통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또 생활 상담을 통해서 주거라든지 의료, 교육, 먹을거리, 입을거리 다양한 이제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금융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웃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후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이제 사업의 효과성을 좀 높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 활동도 하고 참여자도 모집하고 1월 말부터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뭐 신청을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직접? 신청은 이제 저희가 상담 전용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813-0115인데 상담 전용 전화인데요. 네. 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저희 조합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뭐 채무 상담, 재무 상담부터 시작해갖고 삶에 필요한 다양한 상담들을 좀 해드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저희가 도출을 해서 같이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 연락처 다시 한번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전용 전화번호가 813-0115입니다. 예, 813-0115. 네. 갈거리 사회적 협동 조합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중상층도 많이 좀 어려운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취약계층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 비율로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법적인 취약계층이 한 60% 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 40% 되십니다. 돈과 빚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니까요. 그걸 가리지 않고 저희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좀 어려운 분들은 상담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네. 이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강원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생긴 금융복지 상담을 기반으로 한 생활자립센터. 이곳을 설립한 이제 곽병은 이사장님, 원주의 뭐 슈퍼히터라고 불릴 만큼 지역에서는 다 이제 웬만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대표적으로 이 갈거리 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좀 진행해 오셨는지 이 부분도 좀 함께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04년도 갈거리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이사장님께서 이걸 만들 때는 다중채무나 주민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금융권 여건이 어려우신 노숙인 분들에게 돈 관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린 신용협동조합 활동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2016년에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2018년부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금융복지 사업을 진행을 했고 2019년에는 원주 생활자립지원센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금융복지가 좀 생소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금융을 이제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적은 돈이라도 잘 관리해서 부족함 없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자립지원센터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상담부터 시작해왔고 채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빚의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교육들을 좀 진행을 해왔고 이제 올해부터 이걸 좀 확대 발전시켜서 갈거리 은행 운영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익이 많아야 좀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텐데 말이죠. 네. 뭐 수익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하시는? 저희가 이용자 협동조합이고 그 이용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에 후원자분들을 좀 많이 모시려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좋은 일 하니까 도와달라라는 뜻이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데 동참해달라 이런 뜻으로 원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네.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김선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